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단원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속도는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죠. 과학에서 배웠듯이. 그러면 이 속도와 가속도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값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할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생각여기를 보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초속 25m로 수직인 방향으로 야구공을 던졌을 때 그 높이를 F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T에 대한 함수가 지금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포물스 모양을 그린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높이를 함수 ft라고 하자. t에 대해서. 그랬을 때 t의 값이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의 ft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평균 변화율은 정의가 직선의 기울기였죠.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하기 때문에 이 평균 변화율은 1 플러스 h에서 1을 뺀 값에서 1 플러스 h의 함수값에서 f1을 빼면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h가 0으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그랬을 때 요 지금 h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h 마이너스 1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요거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1 플러스 h에서 1을 뺀 게 분모에 있기 때문에 요 극한은 미분 계수가 되고 요 값은 f'1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실제로 f't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인 15가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1번과 2번에서 구한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거는 지금 보시면 1에서 1 플러스 h, 즉 시각이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한대요. 그랬을 때 시간의 변화분의 시간 변화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위치의 변화죠. f가 1에서 1 플러스 h까지의 변화니까 위치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시간분의 위치일 때 그러한 우리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변화량을 속도라고 하죠. 근데 어떤 속도인 거냐? 지금 속도긴 속도인데 1에서 1 플러스 h까지의 평균적인 변화의 속도, 즉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한 거냐? 지금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했는데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이 순간 변화율은 즉 우리 평균 속도의 순간적인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값은 순간 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량으로 보았을 때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를 의미하고 순간 변화율은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수학 2에서는 수직선 위, 앞과 뒤로 움직이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운동 변화량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방금 알았듯이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고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 순간 속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위치 함수 f에 대하여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x에서의 위치를 우리는 이렇게 ft라고 할게요. ft. 그랬을 때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즉 변화가 델타 t죠.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위치의 변화량은요.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가 지금 만약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위치라고 했을 때 요 차이가 되겠고, 요 차이는 바로 델타 x를 의미하겠죠. 왜? 위치의 변화니까. 위치가 요만큼 변했다. 그래서 델타 s는 f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를 뺀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 즉 평균 속도로 정의를 하려면 이 델타 S, 즉 위치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눠야 돼요. 시간의 변화는 델타 T라고 했죠. 그래서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를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곧 이 X는 FT라는 이러한 곡선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기 때문에 델타 T가, 즉 시간의 변화가 0으로 수렴할 때, 0에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우리는 순간 속도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x의 t에 대한 그러한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이기 때문에 dx dt라고도 정의할 수 있고 f't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순간 속도 v라고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벨로시티의 v겠죠. 그랬을 때 속도의 시간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예요.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냐.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말은,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속도가 점점점 증가한다. 속도가 점점점 올라간다는 뜻이고,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은 속도가 변화가 없다. 가속도가 0보다 작다는 뜻은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율,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이 가속도는 accelerator A를 따서 A라고 이제부터 표현을 할 거고, 이 가속도 A는 요 속도의 변화율, 그쵸? 속도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정의를 하고, 우리는 미분 계수이기 때문에 dv dt, v't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의 그러한 위치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미분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위치라는 함수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위치 함수는 f고 속도 함수는 v죠. 그리고 이 속도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게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면 가속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위치가 ft라는 함수, x는 ft일 때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요, 요 위치 함수를 뭐한다?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도의 변화, 부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는 거냐?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오른쪽과 왼쪽이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즉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속도가 0보다 크다고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왼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가 0보다 작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아래 또는 오른쪽 왼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음의 방향은 왼쪽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게 바로 속도가 음수인 경우, 속도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볼까요?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속도의 정의는
x라는 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 그래서 6t-12가 되겠고, 가속도라는 함수는 요 지금 속도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6t-11을 미분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구했던 V랑 A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V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변함없이 6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요걸 보고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속도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의 방향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가속도가 6이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2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먼저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건 속도가 양수가 되겠고,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건 속도가 음수예요.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바뀌든지 또는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에는 이렇게 속도직의 부호에 따라서 운동 방향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으로 바뀌면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따라서 속도가 0이 되고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지금 속도 그래프를 보았을 때 속도 그래프는 지금 시각 2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 시각 2에서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면서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지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까요?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먼저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속도 함수를 구해보면 속도 함수는 미분을 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가속도 함수는 2t가 되겠죠. 그랬을 때 3에서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에서의 속도는 v에 3을 대입하면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3을 대입하면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 자, 속도 그래프는 2차 함수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2와 2가 될 테고요. 0에서 시각은 0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0에서 지금 속도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죠. 어디에서? 시각 2에서.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시각 2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예제 2번 같이 봅시다. 예제 2번 수직으로 위로 던진 물체의 높이가 다음과 같대요. 2차 함수죠. 그랬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 때까지 걸린 시각.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금 뭔 소리냐면 요 위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최대값을 구하긴 할 건데 이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속도 관점에서 바라보면 물체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에서의 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운동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V를 먼저 구해보면 속도 V는 20-10t가 되겠고요. 속도가 0이 되는 점, 즉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2일 때 이 높이를 구하면 x는 2를 대입하면 4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면 물체가 지면에 닿는다는 것은 요 높이가 제로가 되는 거겠죠. 높이가 제로. 그래서 높이가 제로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구해보면 저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로 묶었을 때 t-5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5인 거 알 수 있어요. t는 양수니까. 따라서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5일 때의 속도이니까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이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닿을 때의 순간 속도는 마이너스 30이란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2번 빠르게 또 풀어볼까요? 위치가 10t-2t 제곱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 걸린 시간. 그럼 아까 우리가 했듯이 속도를 구해서 그게 0이 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2분의 5, 2.5가 되겠죠. 2분의 5. 그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2분의 5를 대입하니까 얼마죠? 25에서 2분의 25. 2분의 25. 2분의 25가 되겠죠. 그죠? 다음 두 번째. 표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x가 10t-2t 제곱인데 그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즉 t가 2t로 묶으면 5-t가 되기 때문에 t는 5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닿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는 t가 5일 때는 마이너스 10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생각 넓히기 볼까요? 누리가 있는데 1.7m 키가 엄청 크네요. 그랬을 때 3.4m 가로등에서 일직선으로 출발해서 1.5m/s로 속도로 걸어가고 있대요. 누리가 출발한 뒤 t초 후에 그림자 길이, 지금 그림자 길이는 요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누리가 여기에 서 있으면 여기 지금 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길이가 바로 그림자 길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직각이고 3.4, 누리의 키는 1.7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 요 길이 x를 우리가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가로등 바로 밑에서 지금 누리가 출발했어요. t초 후에. 그리고 일직선으로 1.5m/s만큼 걸어가고 있대요. 그럼 1초에 1.5m를 걸어가는 거니까 t초 후에는 1.5t만큼 걸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1.5t가 지금 저 길이가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닮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큰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랑 그리고 요 작은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몇 대 몇 닮음이냐면 2대 1 닮음이겠죠. 그래서 2대 1의 닮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요 2대 1에서 요 2일 때는 요 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1.5t 더하기 s가 되겠고요. 요거 길이 대,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요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x니까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내양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래서 1.5t 더하기 x는 2x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x는 1.5t 2분의 3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길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을 세웠고요. 식을 세웠고,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라 했죠. 가로등 바로 밑에서 그림자까지의 거리. 그러면 ft가 뭐가 되냐? ft는 1.5t 더하기 x니까 x가 2분의 3t죠. 그럼 2분의 3t. 이렇게. 그러면 2분의 3t니까 3t가 되겠죠. 그래서 f는 3t가 되고요. 누리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면 그림자 끝의 속도는 지금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그림자는 지금 보시면 길이가 ft가 되겠죠. 함수, 위치 함수가. 그래서 ft는 3t가 되고요.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 v는 f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바로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